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소식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제 목 상태가 좋지 못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벼운 코로나에 걸렸는데, 제가 작년 초에도 코로나에 걸렸는데 그때는 뭐 굉장히 아팠는데, 이번에 코로나는 뭐 별로 아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목이 좀 잠기는데, 그래도 제가 방송을 진행하고 그 숫자를 좀 줄인 상태에서 신인균 국방TV, 군사TV 하루에 하나씩만 이렇게 업로드하는 며칠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언론으로 우리 한국 방산이 폴란드에 어마어마한 계약을 지금 체결해 나가고 있다라는 보도를 보셨을 텐데, 그 세부 내역을 제가 여러분들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박 중에 초대박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중국의 푸젠함 004명 항모죠. 이 푸젠함에 대해서 제가 신인균 국방TV에서 이건 뭐 완전히 쓰지도 못하는 항모다, 전력이 없다, 전기로 사출기를 쏘는데 그 사출기를 쏠 수 있는 전기가 부족하다 라고 제가 분석을 해드렸는데, 그리고는 어제 또 알려드린 바와 같이 미국에서도 이거 전력이 없어서 안 된다 라고 보도가 나왔죠. 그런데 중국에서도 그 중국 전문가가 전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 라는 스스로의 성찰이 나왔는데,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5가지 단신 보겠습니다. 영국과 일본이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 통합을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템페스트, 그리고 일본은 F3,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6세대 전투기 만들고 있었죠. 그걸 이제 합해서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판권을 가지고 그리고 유럽 지역은 영국의 판권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통합 합의를 했다는 소식부터, 프랑스가 미라지 2000C를 퇴역해서 이제는 라팔, 전투기는 라팔밖에 안 남았다라는 소식까지 알려드립니다. 들어갑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FCAS 프로그램은 휘청이고 있는데, 영국의 템페스트 프로그램은 점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영국과 일본이 템페스트 프로그램과 F3 프로그램을 통합해 공동으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제공권 장악을 마치자 독일이 넉 달 동안 미뤘던 게파드 자주대공포의 양도 절차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인수 요원들이 이번 주 독일에 들어가 교육훈련을 받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걸 어디다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란 해군이 이른바 드론 항모 사단을 창설했습니다. 상용 선박을 개조해 다량의 드론을 꽂아놓고 드론 캐리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런 배들을 붙여서 무려 드론 캐리어 디비전이라는 엄청난 이름을 가져다 붙였습니다. 극심한 드론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가 이란의 대표단을 파견해 이란제 드론의 현지 평가를 진행했다는 소식입니다. 정찰용 드론과 자폭 드론을 대거 조달할 예정이라는데, 자칭 세계 최고의 항공 우주 강국이라는 러시아가 이란보다 드론 기술이 떨어지나 봅니다. 최근 중고 라팔 기체를 수출용으로 마구 뿌려온 프랑스 공군의 전투기 수량이 2차 대전 후 처음으로 100대 미만으로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공군이 노후화된 미라지 2000C 전투기를 운용하는 마지막 비행대를 해체함으로써 이제 프랑스 공군의 전투기 숫자는 96대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자, 게파드 자주대공포.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 우크라이나 전역의 모든 제공권을 다 잡았죠. 그런데 정작 필요할 때는 안 주다가 지금 이제 이거 뭐 준다고 교육하고 이거 어디다 쓰냐 라는 것이죠. 뭐 그냥 지상 화력 지원용으로 워낙 뭐 이 속도가 빠르니까 그렇게 쓰나? 참 독일이 시체말로 얍삽한 짓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란 드론 캐리어 사단, 그냥 화물선에다가 색칠만, 페인트만 군함 색깔 칠하고 거기다가 드론 마구마구 이것저것 꽂아서 그래서 발사한다는 겁니다. 어이없죠? 자, 그렇게 해서 그걸 그런 화물선 여러 척 만들어서 이 드론 캐리어 디비전, 드론 항모 사단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이거 바다에 나가면 그냥 대한미사일 먹이 감대기 딱 좋죠. 그리고 잠수함에서도 드론을 쏜다 해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그냥 잠수함 부상해서 물 밖으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드론 쏘는데, 그러면 잠수함은 아무 의미가 없죠. 정말 황당한 그런 이란입니다. 자, 이런 이란에게 드론 산다고 하는 러시아도 정말 급한가 봅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 해군이 중국의 최신 항모 푸젠함에 대해 혹평을 쏟아낸 직후에 중국에서 이에 대한 공식 반응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대단히 놀랍게도 미국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아닌 중국 항모의 성능 부족을 시인하는 발언이 고위 간부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중국은 핵심 이익 해역인 남중국해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현재 수준의 항모를 최소 6척 이상 갖춰야 할 것이라고 중국 싱크탱크 국가전략연구센터 왕홍양 연구원이 사우차이나 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7월 18일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연구 중심의 명문대인 상하이 자오퉁 대학 산하이 공립 싱크탱크인 국가전략연구센터의 연구원이자 군사 전문가로 활동 중인 왕홍양 교수는 18일 사우차이나 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3개의 함대를 보유하고 있고 각 함대는 최소 2척의 항공모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푸젠함은 동해함대에 배치되어 대만 해협 유사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랴오닝함은 북해함대에 기반을 두고 훈련용으로 산둥은 하이난다오에서 남중국해 대응 임무를 맡고 있다 라며 남중국해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특히 미국이 개입할 경우 현재와 같은 항모라는 전제하에 중국은 최소 6척의 항모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남중국해에는 여러 곳에 인공섬과 기지가 있지만 남중국해의 전술적 상황이 대단히 복잡하고 본토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언제든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항모가 필요하다라며 남중국해에 충분한 수의 항모를 배치해야만 남중국해 방어의 마지막 남은 허점이 채워질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왕 교수는 중국 해군이 남중국해 해역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고강도 전투 임무를 해내려면 결국 6, 7척의 항모를 보유하고 이 가운데 2, 3척을 남중국해에 항시 투입해야 한다 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는 중국이 카탈로그 데이터상으로는 제라드 포드급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던 푸젠급이 실제로는 포드급의 절반 이하 능력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왕 교수는 또 푸젠함은 전자기식 사출기를 탑재한 시범적인 항모라며 푸젠함은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2척 이상 건조될 항모는 반드시 원자로를 탑재해야 하고 사출기와 엘리베이터 등 전반적인 항공기 운용 능력을 크게 강화해야 할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현재 거남속도로 보면 분쟁이 격화된 이후인 2037년까지도 항모 6척 보유 여부가 불투명하다 라고 지적했는데요. 부디 후속함도 푸젠함과 같은 형태로 등장해서 빛 좋은 개살구 함대라는 중국 해군의 유구한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자, 푸젠함 보시다시피 사출기가 3개가 있어요. 사출기 3개. 그런데 이 사출기를 쏠 수 있는 전력을 감당을 해낼 수가 없어요. 생긴 건 그럴싸해 보이지만 보일러로 작동하는 보일러 터빈 엔진입니다. 그래서 전기 생산이 많지 않고 이게 사출기도 없는 그냥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보다 전력 생산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한마디로 꽝인 거죠. 그걸 제가 국방TV에서 분석해서 지적을 했고 미국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했고 중국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3번 함이고 4번 함도 지금 이미 이거하고 똑같은 보일러식 추진기관으로 가기 때문에 그 4번 함도 기대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제 5번, 6번 함은 반드시 핵추진 항모가 돼야 된다라는 게 이 왕 교수의 주장인데 그 핵추진 항모가 2037년까지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이 사람의 예상이에요. 아무튼 이 왕 교수의 예상대로 중국 함대가 계속 삽질만 하는 함대가 되기를 기대하고 푸젠함 어쩌면 지금까지 나온 이 랴오닝 산둥보다 더 못한 최악의 항모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랴오닝 산둥은 그래도 스키점프로 뜨면 되죠. 이거 뭐 전기가 있어야 뜨죠. 기가 찹니다. 자, 두 번째 소식,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폴란드가 세계 최대의 K2 흑표전차 운용국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우리 정부가 폴란드 정부와 오는 7월 27일 19조 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협력 계약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는 소식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력 확장 계획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의 주요 방산업체들과 조단위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양국 정부가 업무협조 MOU를 체결한다고 파이낸셜 뉴스가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7월 18일 보도했습니다. 양국이 거래 목록에 올려놓은 무기는 우선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FA-50 블락 20입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기 지원으로 발생하는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FA-50의 성능 개량 버전인 블록 20 48대를 3조 4천억 원에 구매할 예정인데요. 양국은 당초 우리 공군에 납품될 예정이었던 TA-50 20대 가운데 8대를 폴란드 사용으로 긴급 개조해 폴란드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폴란드의 최대 관심사인 K2 전차 역시 대량 수출됩니다. 당장 우리 육군 사용과 유사한 K2 기본형 180대가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약 3조 원에 긴급 판매되고 현지 기술 대입 생산 형식으로 K2PL 전차 400대, 약 8조 원어치가 2030년까지 수출됩니다. K2 전차 현지 생산 파트너인 PGZ 그룹은 현재 동유럽 여러 나라와 신형 전차 판매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현대 로템과 PGZ 그룹은 협업을 통해 K2PL 전차를 동유럽 각국에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S-21 보병 전투장갑차 역시 대량 수출됩니다. 폴란드는 자국산 보르숙 보병 전투장갑차의 성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신형 보병 전투장갑차 도입을 물색해 왔는데요. 당초 장기 사업으로 기술 협력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던 이 사업은 670대 5조 원의 현지 기술 도입 생산 방식으로 계약 형태가 수정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폴란드는 K2 전차와 AS-21 장갑차, FA-50 전투기는 물론 K9 자주포 추가 수출과 K9 자체를 이용한 다양한 파생 전투 차량 개발도 논의하고 있는데요. 폴란드를 교도보 삼아 우리 방산이 유럽에서 돌풍을 일으켜주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K2 흑표 전차입니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딱 이 버전이 우리 한국 육군이 쓰고 있는 버전이죠. 능동 방어 장치 없는 버전. 이 버전으로 180대를 긴급 수입해가고 그 비용이 3조 원. 뭐 가격도 화끈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보기륜이 지금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 넷, 6개죠. 이 보기륜 한 개를 더 늘려서 7개로 해서 차체를 더 키운 거. 그리고 능동 방어 장치도 달고 이제 이게 K2PL입니다. 그 K2PL 전차 400대 정말 초대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8조 원. 그걸 현대 로템이 폴란드에 판매하기로 했고 FA-50 우리 경공격기죠. FA-50 경공격기에다가 A사 레이더를 장착하고 그리고 무장 능력을 더 강화하고 또 공중급유 능력을 추가하고 한 버전이 블락 20인데 그 블락 20을 48대를 도입하는데 그 블락 20은 지금 개발이 끝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그 29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해주고 나니까 전투기 공백 생기니까 그 공백을 급하게 메우기 위해서 우리 한국 공군이 TA-50 그러니까 레이더도 장착되지 않고 그냥 TA-50이니까 전투기 완전히 입문용 바로 직전의 그런 훈련기거든요. TA-50 트레이너이면서 어택 능력까지 있는 그러나 레이더는 없는 이런 버전인데 이걸 긴급 개조해서 우리 한국 공군이 사용하고 있는 FA-50 그러니까 기계식 레이더 장착된 이 버전으로 개조를 해서 이 8대를 긴급하게 폴란드에 주고 그리고 나머지 40대는 이제 블락 20 사양으로 납품을 하고 이런 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라는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정말 놀라운 것은 AS-21 장갑차를 무려 67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호주에 지금 수출 경쟁을 하고 있는 바로 그 레드백 장갑차죠. 그 AS-21을 하고 유사한 게 폴란드의 보르숙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르숙 장갑차가 승차감이나 여러 여하튼 모든 면에서 새로 개발됐는데 너무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와서 아예 자기네들 국산 개발인 보르숙을 빼버리고 AS-21을 670대 라이센스 생산하는 계약을 한화 디펜스와 체결을 하고 그리고 K9 자주포 차체를 이용한 크랩 자주포 80대를 지금 우크라이나에 줬지 않습니까? 주고 20대 주고 60대 판매를 하죠. 그러니까 80대가 빠지죠. 그걸 차체를 또 추가 들어가는데 이걸 이제 고민을 좀 하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포탑이 영국제 AS90 포탑인데 그 영국제 포탑보다 K9 그냥 이 본연의 그 포탑이 훨씬 더 성능이 좋으니까 그냥 K9을 다 사는 게 어떠냐라는 이런 안도 나오고 있어서 K9도 앞으로 많이 수출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제 이 K9 크랩 자주포 그리고 AS-21 그리고 또 이 K2PL 전차 이 모든 것들을
현지 생산하는 파트너인 PGZ 그룹이 자기네들이 유럽 현지 판매 에이전트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판매를 하고 그 이제 동유럽에 지금 뭐 전차, 장갑차, 뭐 또 우리 이 하나디펜스가 만든 천무 다련장 로켓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무기들, 현궁도 있죠. 지금 뭐 제벌린보다 더 성능 좋은 현궁도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무기를 자기네들이 동유럽에 팔고 그리고 우리에게 로열티 주고 하는 이런 것까지 지금 협의를 다 했다라는 정말 초대박 방산 수출 계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KF-21 이제 하늘로 날았죠. 관련해서 제가 국방TV에 뭐 좀 적당하게 자세하게 그 KF-21이 도대체 어떤 능력을 지금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인지 분석을 해놨으니까 그 KF-21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신인근의 국방TV 지금 가셔서 KF-21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